왜 가격 차이가 나요?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지만 알듯 말듯한 엔진오일. 흔히들 차량을 구매한 뒤 신차 혹은 중고차일 경우에도 갈게 되는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엔진오일은 도대체 왜 교체하는 건지, 교체하지 않고 계속 타거나 교체했을 때 호전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 알못들을 위한 영상이니 차잘할 분들께서는 스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박사님 나무위키를 살펴보면 엔진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으로 엔진 내부에 넣는 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죠. 엔진에 들어가는 건 휘발유나 경유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엔진오일은 윤활유의 일종으로 보통 엔진이라면 엔진오일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오일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부품의 윤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엔진 기준으로 피스톤이 1분에 수천 번씩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엔진 피스톤을 감싸고 있는 엔진 블럭과 마찰을 일으키며 피스톤 자체와 실린더를 깎아먹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 효율 저하가 문제가 아니고 엔진의 수명 자체가 깎여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마찰을 줄여 부드럽게 피스톤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윤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한 엔진오일이 없다면 우리가 손바닥을 매우 빠르게 비빌 때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그렇다면 분당 수천 번을 비비고 있는 엔진 내부는 윤활 기능을 가진 엔진오일이 없다면 부품의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뜨거워지다 못해 녹아내리고 말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엔진의 기밀성 유지입니다. 피스톤과 엔진 블럭 사이엔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틈이 있는데요. 가동 과정에서 서로의 마모로 인해 그 공간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점점 벌어지면서 혼합기의 폭발이 어려워지고 폭발 이후에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에너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을 채워 기밀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세 번째로 청정 유지와 방청입니다. 엔진오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피스톤과 실린더는 조금씩 마모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연료의 폭발로 남은 슬러지와 그름, 여러가지 성분이 엔진 폭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엔진오일이 각부를 돌며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엔진오일을 오래 쓰시다 보면 이 엔진오일이 오히려 자동차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 주기를 지켜주시면서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이 완전 연소하면 생기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수증기죠. 겨울 엔진이 냉각됐다 따뜻해졌다 하면서 결로 현상으로 물이 생기기도 하는 만큼 수분으로 인한 부식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진오일은 기름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생긴 엔진의 부식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러면 엔진오일이 어떤 건 왜 비싸고 어떤 건 쌀까요? 엔진오일은 기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하는 역할은 다들 비슷하지만 엔진오일의 기본이 되는 기름, 기유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미국 석유학회에서 5가지로 정의해 놓았는데 품질과 가격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 있는데 먼저 그룹 1과 그룹 2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광유입니다. 자동차 설명서를 보면 오일류의 규격과 점도가 지정되어 있고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끓는 점이 높아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 윤활용으로 쓰이는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광유는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현재는 소형 오토바이 엔진, 예초기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2는 그룹 1에서 황이라는 성분을 낮춰 만든 기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룹 1과 그룹 2는 탈황 과정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룹 3는 그룹 2의 광유를 고도로 정제시켜 다듬은 오일을 그룹 3라고 분류합니다. 그룹 3는 VHVI라고도 하는데요. 원유에서 정제한 광유를 탈황 처리한 그룹 2에서 수소화 환원 과정을 거쳐 화학 구조를 합성유와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유보다는 여러모로 손을 대는 만큼 품질은 광유에 비해 뛰어납니다. 따라서 성능이 합성유와 비슷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처음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룹 4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그렇다고 나쁜 오일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 중인 저가형 합성유나 제조사들의 순정 엔진오일에 들어가니 걱정 말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룹 4는 PAO라고 부르며 폴리알파올레펜이라고 합니다. 광유와 달리 값비싼 나프타를 원료로 하며 주요 성분을 뽑고 그것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원료로부터 석유 제품의 꽃으로 불리는 나프타에 PAO를 만들기까지 과정도 훨씬 복잡한 만큼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지만 연속 에틸렌 추출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재 에틸렌의 가격은 예전에 10분의 1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점도 지수가 130 초과인 그룹 3 플러스와 고점도 PAO 혼합이 오히려 PAO 100%의 성능을 뛰어넘어 안정성과 내마모성이 개선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료 자체가 비싸다 보니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싼 만큼 성능도 좋은데 그 이유는 광유가 아무리 정제해도 가질 수 없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도가 상온, 저온에서도 높아 저온에서 엔진 보호 성능이 뛰어나고 교환 주기가 깁니다. 기유에 비해 불순물이 훨씬 적기 때문에 슬러지도 덜 발생하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각종 첨가제를 넣어 사용해야 하는 엔진오일의 특성상 첨가제를 용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오일의 C를 경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룹 5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그룹 1에서부터 그룹 4까지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유들을 말합니다. 에스터나 알킬화 나프탈렌, OSP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깊어지니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싸고 좋은 성분의 엔진오일이 윤활제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엔진을 보호하는 능력도 좋으며 내구성이 좋아서 수명도 길겠지만 영구적으로 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교적 자주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교환하고 비용이 부담돼서 주구장창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제품을 자주 교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비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